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야, 대표님. 예. 이제 한 3, 4개월 됐잖아요. 그 정도 됐죠. 시간이 진짜 빠르네. 대표님이 주택백화점 유럽서 배로 실어 온다. 예. 그래가지고 1탄 딱 올려서 호응도 좋았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국내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죠? 그 정도의 가격에 유럽에 있는 집을,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유럽 제작진들이 직접 공수해가지고 배로 넘어와서 그렇죠. 그대로 유럽과 똑같은 상황으로 네네, 맞습니다.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배에 실제로 집이 실려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때 당시 이제 1호가 맞습니다. 강원도 예. 쪽에 예. 계약이 돼서 네네. 이제 출발을 한다. 네네. 그런데 지금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제 좀 그보다 빨리 됐어야 되는데, 뭐 건축주분 개인 사정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유럽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길게 가잖아요. 길죠. 막 예, 보름 그래서 한 달.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가 적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 11일 날 부산에. 부산항에 도착. 예, 그렇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이제 사업이 시작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 도착하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님하고 현지 제작진들하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현장에서 또 생생하게 또 방송을. 예, 영상을 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진짜 집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멋지게 완공되는지 요걸 또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아마 그 주택의 외벽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단열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냥 육안으로도 아, 저 집은 정말 튼튼하고 따뜻하겠구나라는 걸 갖다 쉽게 인지를 하실 거예요. 외관뿐 아니라 네네. 내부적인 것, 그런 소재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주택이 지어질 때 저희가 속속들이 들어가서 정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다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대표님, 예. 자 이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게 사실은 원래는 저희들 저번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그렇죠. 드렸지만은 그냥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생각에 원가로 시공을 해드리겠다고 사실은 한 3채 이 정도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그렇죠. 할 때 한 채가 계약이 된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 해외 주택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프리팹 조립식 주택이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다중단열로 되어 있는 목조 판넬을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도 보시면은 아 이거는 굉장히 단열이 뛰어난 주택이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계약이 성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소식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네네. 아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네. 아 여기 회사님 정말 진실하시고 네. 이거 진짜 독특한 사업이다. 네. 그래서 저도 찾아왔지만 야 그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게 뭐 촬영을 저도 편집을 했지만 너무 흐뭇합니다, 대표님. 저도 감사드리고 네. 예, 사실은 그때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러고 제가 비록 이렇게 사투리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저분은 신뢰가 가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 블로그를 보시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저라는 사람을 그렇죠, 또 보시고. 전화를 하셔서 아 그분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 그래서 이제 신뢰를 가지시고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쉽게 계약이 성사가 된 케이스가 좀 있죠. 예. 정말 흐뭇합니다. 2주 만에 계약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집을 2주 만에 계약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 예,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1억 5천만 원 이런 식의 주택들을 그렇게 쉽게 계약하신다는 거는 사실 물론 그분들은 블로그를 오래 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셨겠지만은 결국에는 영상에서 저라는 사람을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추구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막 내년 봄 정도까지는 최소한 10채? 10채 정도 주택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입니다. 네, 일단은 예. 두세 채 목표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시너지가 나서 네네. 10여 분의 고객이 더 될 수도 있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보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매일 문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가 시공 부분은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이제는 뭐 소위 말해서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 대표님, 그 제가 듣기로
어쨌든 간에 이거 소비자를 상대로 이제 계약을 지금 탁탁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이게 또 알려지다 보니까 글램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B2B 업체들 이런 데서도 속속 지금 연락이 온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사실은 그 유럽식 주택이라는 것들이 사실 디자인이 그렇죠. 독특한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독특하죠. 근데 그런 독특한 디자인들이 일반 주택에도 사실은 어울리지만 고객분들이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하고 어울리는 주택을 추천을 해달라 그러시는데 사실은 가보면은 이 동네에서는 정말 너무 튀는 주택은 안 되겠다. 너무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오히려 부담스럽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모델들은 사실은 펜션 빌리지라든지 리조트라든지 글램핑 같은 경우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것들을 보시고 사실은 뭐 글램핑 빌리지를 조성하시고자 하는 분들 펜션도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예. 그런 거 사진도 보시고. 그럼요. 블로그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유럽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럼요. 지형들.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변의 어떤 지형과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성격 이런 걸 그렇습니다. 따져가면서 어울리는 걸 찾고자 하신다는 거잖아요. 모델들이 저희들이 일단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모델이 많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면 보통 디자인만 해도 한 150가지 정도는 보내드리니까 그 주택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워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떤 차별화도 될 것이고. 그럼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 어떻게 보면 글램핑 시장이 이미 뭐 활성화가 굉장히 돼서 몇 년 돼서 네네. 지금 거의 뭐 전국적으로 막 포화 상태이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아마 정리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여기 저희들 주택 그 시공 현장 중에 한 군데가 화천입니다. 화천. 여기에서 이제 그 강북을 거쳐서 화천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양쪽으로 글램핑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 많아요. 이게 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에 사람이 잘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저희들 글램핑 시장이 성숙이 안 되었을 때 사실은 글램핑을 오픈만 하면 다 잘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우후죽순으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없고 사실은 뭐 이렇게 안전성이나 내구성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생겨났는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질까. 정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더 앞서 나가는 것들이 생기고 나면은 옛 것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기 시작한다는 이유는 경쟁력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뭔가 독특한 걸 찾아야 되겠고, 그렇죠. 다른 어떤 타 지역에 있는 글램핑보다도 내가 좀 차별화돼야 되고, 그렇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독특한 주택, 독특한 잠자리 그럼요. 이런 걸 원하다가 유럽 모델을 보면 굉장히 끌리거든요. 그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차별화가 되겠구나 아마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요즘 사실은 그 세상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램핑도 마찬가지고 리조트도 마찬가지고 풀빌라 그리고 뭐 펜션 이런 빌리지들이 결국에는 자기 입장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비자들은 외면을 해요. 그렇죠. 그래 너네들이 하는 소리니까 뭐 너것들이 하니까 뭐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독특한 디자인의 이런 주택들은 만약에 그런 주택 모델을 이용을 해서 펜션이나 글램핑, 캠핑 뭐 이런 것들을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서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 갖다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다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사진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업체는 홍보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명물이 되는 거죠. 명물이 그 되는 지역에. 말 그대로 핫플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핫플레이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과연 그 힘이 뭐냐? 결국엔 디자인에 있다는 거죠. 디자인에 있다는 거니까 요즘은 정말 사진을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이제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찍어서 올리는 자체의 그 행위들이 그렇죠. 우리 지금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물론 제 나이대로보다는 좀 젊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펜션이나 글램핑을 하시는 분들, 계획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들은 자기 고객을
생각해서 고객 입장에서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일본 라면 그 프랜차이즈를 할 때 네. 50대 분이 라면을 드시고 난 뒤에 이게 입맛에 나한테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장님, 이 일본 라면이 왜 사장님 입맛에 맞아야 되죠? 그렇죠. 돈코츠 라면이라는 것은 돼지 육수가 들어가고 약간 느끼하고 하는 거지만은 사장님이 돈을 벌어야 되는 타겟 마켓, 그 대상은 20대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네들은 그 냄새도 즐기고 이런 곳에 와서 일본식 라면을 먹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네들이 고객인데 왜 그네들 입맛을 생각해야지 사장님 입맛을 생각합니까? 그렇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펜션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켓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기 타겟 고객층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가족이냐, 연인층이냐, 아니면 친구들이냐. 그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요즘 특히 젊은 층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에는 네. 무조건 주택의 디자인이 예뻐야 됩니다. 베이커리 카페 성공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안에 인테리어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신경 많이 쓰죠. 이게 뭐 창고용으로 하나 지어놓고 안에 인테리어가 10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건물 외관까지 멋져버리면은 베이커리 카페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광고가 되는 거죠. 그냥 자동 광고죠. 거기서 사진을 안 찍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사진을 찍어놓고 올리지 않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거라면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의 마케팅을 고객들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돈 10원도 안 들이고. 네. 그래서 초기에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고 해야만이 펜션도 글램핑도 이런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주관적으로 하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런 걸 고집하기보다는 그 주변 환경과 내가 어떤 타켓으로, 그럼요. 어떤 주변 관광지에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네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을 그럼요. 선택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자동 홍보가 되고, 네네. 그때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다. 그럼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글램핑 그게 프로그램. 사실은 사업 성공의 첫째 키워드입니다. 예, 전제 조건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남들처럼 그냥 박스형 건물 지어놔놓고 아무리 자기가 좋다 광고를 그렇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글램핑, 캠핑 하나 이제 오너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접근해서 유럽 주택을 선택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 사항이라든지 좀 알아야 될 좀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그 사실은 호텔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호텔 경영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네.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투자 비용 네.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네. 사실은 이 숙박업만큼 돈 되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 손님이 와서 방에서 머물고 가요. 그렇죠. 전기 쓰죠. 네. 수돗물 씁니다. 밤에 잘 땐 전기 끄잖아요. 네. 밤에 잘 때 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샤워하고 그렇죠. 말지. 예. 뭐 욕조에서 럭셔리하게 그래도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봤자 그 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성수기 때 좀 괜찮은 단독 펜션 같은 경우에는 막 숙박비가 50만 원, 60만 원씩 하는데 그렇죠. 그 물값 얼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돈이 사실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한 그렇습니다. 번만 들여놓으면 예, 예. 근데 결국에는 나가는 비용 중에 제일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게 운영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기 부분이거든요. 예. 펜션 저도 가보고 했지만은 펜션 글램핑 가서 추워서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들 유럽식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열이 사실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막 단열재가 한두 가지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집안이 따뜻한데 거기에다가 막 전기 써가면서 난방 팍팍 돌린 사람 없거든요. 뭐 사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픽스드 코스트, 운영비를 절감하는 게 사실 수익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좋은 디자인의 주택들로 해서 손님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 건데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뒤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결국엔 수익인데 그 지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거죠. 전기 같은 것들, 기본적인 운영비들을 절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주택 자체가 튼튼해서 단열이 잘 되고 내구성, 안전성이 다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지 네. 이 결국에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럽 주택의 장단점이 지금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네. 저한테 확 이제 느껴졌는데 어떤 외형적인 디자인적인 차별화도 있어서 고객을 끌겠지만 1차적으로 네. 2차적으로는 나가는 돈 물새듯이 나가는 있던 전기라든지 그럼요. 뭐 가스라든지 이런 비용을 또 절약해 준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거를 간과하시면은 결국에는 매출은 올리면서 수익은 별로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호텔에 머물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여기 호텔에서 식사도 하게 식사도 만들어야 되고 호텔에서 술도 마시게 만들어야 되고 미니바도 운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해야 된다. 그게 호텔뿐만 아니라 펜션 빌리지나 글램핑이나 이런 데 다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럼 멍하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다 가십시오. 이거보다는 그렇죠. 그분들한테 좋은 추억도 주고 좋은 경험도 주고 좋은 볼거리, 할거리들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올리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왔는 고객들을 활용을 못하나 이거죠. 잠만 자고 갈 게 아니라 당연하죠. 오셨을 때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 호텔에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손님 중에 하나가 사업차 온 나이 많은 남자 손님을 제일 잠만 싫어해요. 자고 가시는구나. 잠만 자고 가고. 소위 말해서 반값만 내는 손님이에요. 그렇죠. 그 요즘은 그 호텔에 또 전화도 안 쓰잖아요. 개인 휴대폰들이 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네요, 또. 예전에는 전화 수익도 사실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휴대폰 다 있으니까. 그리고 호텔 와이파이 되니까 무슨 뭐 예전처럼 뭐 무슨 컴퓨터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네. 그네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을 네.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다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걸 잘 안 하세요. 그냥 집을 지어놓으면 손님이 오겠지. 안 오죠. 많으니까. 너무 막연한 생각이죠.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요즘같이 얘기죠. 경쟁도 심한데. 그러니까 이 제대로 치밀한 계획들을 못 세서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오늘도 두 분이 그 30채, 35채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오늘 두 분이. 예. 네. 우리 주택백화점은 단순히 집을 지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소위 말해서 유럽에서 와서 유럽 엔지니어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여서 시공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장님이 사업을 기획하는 순간부터 같이 인볼브를 해서 한 배를 탔다는 생각으로 같이 기획을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수익 창출의 루트를 갖다가 제공을 해드린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사업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집을 지으면은 저희들이 지은 주택이라고 엄청나게 홍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이 이쁜 집 펜션이네, 글램핑 단지에 있네, 이게 어디 있지? 그러고 난데 거기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 주택회사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저희들은 하지만은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오시면은 일석, 이조, 삼조. 예, 예를 들어서 뭐 카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카페 집기, 메뉴 엔지니어링 이런 것까지도 다 도와드리거든요.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글램핑 업체들도 국내에 꽤 많고 네. 대부분 이제 국내 이제 업체들 통해서 이제 건설하거나 그렇죠. 짓거나 이런 네네. 식일 텐데 네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불경기라면 불경기일 수 있고 좀 과다 경쟁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택 백화점의 위치, 포지션 저희들은 결국에는 그거죠. 예. 저희들은 한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리 주택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아니죠. 저희들은 모델이 수백 가지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택 플랫폼을 또 런칭을 할 예정이고 그분들한테 다양한 옵션을 드리는 거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옵션, 예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옵션. 아니 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요. 많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가지신 예산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이 뭔지 그 솔루션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초반에 소위 말해서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어드바이스를 해드리죠. 근데 그거를 주택업체에서는 못하죠. 예, 그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카페 프랜차이즈를 오래 했기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도 메뉴까지도 다 도와드려요. 그리고
그분들 막막하거든요. 어디서 소싱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알려드리죠. 저희들은. 아,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업체들이 감히 넘을 수가 없는 선이 전 이렇게 봤거든요. 유럽에 수많은 그 전통이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막 디자인 수상도 한 이런 수백 가지의 업체들을 지금 컨택해 져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고객들은 선택을 하니까 네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잖아요. 넓죠. 사실은. 예. 국내 한두 업체가 넘을 수 없는 네네. 그게 저는 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30채예요. 30채면은 바다 쫙 보이는 거기에 대표님 이거를 한 모델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정말 아름답고 예쁜 빌리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채는 한 모델, 5채는 다른 모델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정도 모델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유럽의 지역별로 그렇죠.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수도 각기 다르게. 기다리게.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도 각기 다르도록. 그래서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갖다가 초반부터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펜션이든 글램핑이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아,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러시네요. 결국에는 다시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은 SNS에서 쫙 깔려 있는 수많은 사진들, 홍보들 거기에다가 다녀가신 분들의 만족, 후기들이 그렇죠. 깔려버리면은 그렇죠. 사실 업체에서 홍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줄 서죠. 그렇죠. 예, 오시려고. 요즘 고객들은 뭐 이쁘다 하면 인스타 그럼요. 사진들 다 찍어서 퍼 날라거든요. 그런 컨셉에도 너무 잘 맞고. 그럼요. 야, 이건 뭐 그냥 스스로 홍보가 되니까.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후에 절감할 수 있는 게 뭐 홍보도 절감돼, 그다음에 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이 그럼요. 되죠. 예, 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자기 고집이 세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이제 도움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저희들이 가진 걸 다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 머리가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를 모아서 하다 보면은 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예, 네. 예. 저희들이 뭐 또 뭐 단순하게 주택만 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음료, 뭐 카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저도 이제 단순히 유럽 주택이 한국에서 들여와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대표님을 알게 됐고. 그렇죠. 네네. 그 3개월 사이 짧은 사이에 지금 저 목표는 3건이었는데 10여 건 이상으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서 또 B2B 업체들인 이 글램핑 큰 대단지들에서 네네. 또 이미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꽤 많이 오세요 요즘. 예. 그러면 이미 뭐 지금 소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B2B 전반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지금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는 순조롭고 바쁘게 가실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딱 보이거든요, 이미 대표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좀 계획 좀 알려드리시죠. 내년은 일단은 저희들은 네. 그 전원주택 단지 네. 그리고 글램핑 빌리지 빌리지. 물론 이제 개인 주택들 그리고 카페 빌리지 예를 들어서 카페 본관을 만들어 놓고 네. 조그만한 별관들 5-6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쪽은 스페셜티 커피만 이쪽은 스페셜티 티만 이쪽은 무슨 독특한 음식만 또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유명한 맥주들만 이렇게 모아서 카페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가는 뭐 헤이리 뭐 그렇죠. 남의 무슨 네, 독일 뭐 마을, 독일 프랑스 마을 미국 마을 뭐 이 거기를 사람들이 왜 가냐 하면은 이국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갈증들이 너무 그렇죠. 심하니까 그렇죠. 사실 독일 마을 거기 가도 볼 거 없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차를 몰고 가십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카페 빌리지 형태로 그래서 제가 건축 박물관이라고 지어놨어요. 맞다. 예, 건축 박물관에 가보면은 볼거리도 있어. 여기 너무 이뻐. 사진 찍기도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은 지구 끝까지도 갑니다, 요즘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음식들이 있으면은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같은 개인들을 위한 주택들, 그리고 펜션, 글램핑 그런 빌리지들, 단지 조성,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 조성,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나가 베이커리 카페.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별 이변이 없는 이상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기대되고요, 대표님. 내년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해외도 그렇고 네. 더 정확하게 라이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정말 당연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셔야죠.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이제 내년에 유럽을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갔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 원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 박람회가 싹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심지어는 이제 뭐 조립식 주택, 프리팹 주택 이런 거로 제일 유명한 박람회가 네. 광저우에서 열립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데 참가한 업체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2주 남겨놓고 캔슬이 됐죠. 캔슬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에서도 굉장히 큰 박람회가 있고 네. 독일에서도 굉장히 큰 박람회인데 네. 전부 다 마지막 순간에 다 캔슬이 됐어요. 일단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라 경제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사실 해외여행을 더 이상 규제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오픈되는 상황이고 그게 되면 이제 실제로 유럽 현지 로케이션을 가서 이게 주택이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공장 촬영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하고도 같이 네, 그렇죠. 기회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 뭐 비대면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많은 뭐 전시회라든지 대부분 취소됐거든요. 네네네. 어차피 이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 온라인이라는 네. 이런 라이브 매체를 활용해서 네. 이럴 때 대표님의 어떤 유럽에 있는 곳들을 네. 다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그럼 보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죠? 이 자체가 뭐 대형 전시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실제 전시회죠.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뭐 집이 지어지는 과정, 실제로 지어진 것들 뭐 우리나라는 뭐 사실 집 하나 지으면은 20년, 30년만 지나도 재개발이라 그러는데 네. 실제로 가서 200년 된 목조 주택 그냥 찍어서 보여드리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증거물이 되는 거죠. 회사들에서는 뭐 수명이 70에서 1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유럽에 가면은 100년 넘은 주택들이 수룩합니다. 예. 네. 예.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예. 앞으로 이제 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더 이제 가까이 촬영을 해서 네네. 이제 고객들한테 네. 더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이제 믿음이죠. 그럼요. 신뢰고.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죠. 그렇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택백화점의 국내에서 가장 이제 강점. 저도 이제 뭐 독일 마을이니 뭐 뿌띠 프랑스 뭐 헤이리 이런 데 다녀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어떤 그 단지를 보고 싶을 때 네네. 해외에 계속 집을 짓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사진을 보고 유사하게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그 모습을 주택을 보면 뭔가 어설프거든요. 그럼요. 말도 안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이제 유럽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지은 집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진짜 유럽 마을인 거잖아요. 유럽 마을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어지게 되면 아마 굉장히 센세이션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저희들은 국내 사업만 할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도 시작을 할 예정이란 말이죠. 플랫폼이 런칭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유럽의 주택들을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데 시공을 해도 되지만 그렇죠. 저희들은 한옥을 우리나라 주택을 꼭 해외에다가 그렇죠. 예, 만들어서 똑같은 컨셉으로 거기에다가 호텔이 됐든 리조트가 됐든 펜션이 됐든 뭐 글램핑이 됐든 한국의 미와 멋을 갖다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이 부분이 너무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유럽의 것들을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좋았지만 그럼요, 예. 이 방식,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반대로 또 한번 우리나라의 K문화, 코리아 그렇죠. 문화가 좀 많잖아요. 그럼요. 예, 예. 이런 우리의 주택, 이런 거를 또 해외로 그럼요. 그대로 또 송출할 수 있는. 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없어요. 없죠.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좀 사고들이 보수적이고 그러니까요. 경직되게 계신 경향들이 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주택을 예. 다 이런 사고관념에서 지금 갇혀 지금은 있거든요.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니까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국내도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공장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혼자만 아니라 해외를 가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은 같이 갑시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 네. 같이 나가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차례 좀 미뤄지긴 했지만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2월에는 정말 이제 부산에 도착하거든요. 첫 모델이 그래갖고 이제 강원도에 짓는 이 과정을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죠. 저희들은 일단은 다른
기존의 주택업체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틀리고 주택의 질, 디자인 이런 면에서도 틀리지만은 저희들은 그 고객분들이 소위 말하는 건축주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펙의 주택들을 지을 예정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 견적서 하나만 봐도 되게 투명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뭐 별도공사에서 건축주들 애먹이는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는 저희들이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금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정직하게 그냥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이제 주택을 지어드리고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그럼 앞으로 그 승승장구 계속 하시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집을 이제 국내에도 들어올 것이고 네네. 지금 말씀한 이런 계획들 네네. 하나하나 단계별로 제가 촬영해서 네. 다 자세히 또 고객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이제 뭐 하겠습니다. 1차 시공 들어갈 때 대표님하고 그렇죠. 같이 예. 촬영하고 네. 이제 실제로 그 외국 분들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예. 하고 이런 영상 이 모습 현장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